자, 그럼 우리 교재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의는 원가 예산 분석 실무입니다. 근데 그걸 보기 앞서서 7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 이 책의 절반은 원가 회계가 되겠고 이 책의 나머지 절반은 관리 회계가 되는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원가 회계는 뭐 하는 영역입니까? 뭐 글자 그대로 원가 계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제공품 등의 원가 계산하는 것이 원가 회계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관리회계는 관리회계가 하고자 하는 영역을 딱 두 가지 단어로 집약하라고 한다면 딱 두 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뭐 의사결정과 성과평가가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의사결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우리 기업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주로 예산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겠죠. 그럼 실행된 결과를 최초의 계획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거. 근데 이제 이 분야는, 이런 관리계 분야는 우리 이틀 동안의 강의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가 왼쪽에 있는 원가 회계에서 산출된 숫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를 보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가 쪽도 이해를 하셔야 관리계가 수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 차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신 분 중 지금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강의에 참여하신 분에 따라서는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도, 그러니까 원가 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도 계시고 또 원가에 처음 접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래도 강의니까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처음에 한두 시간 정도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될 텐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원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과연 뭐를 지칭해서 원가라고 할까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어느 원가와 관련된 책에도 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흔하디 흔한 그림입니다. 근데 모든 원가 책에 이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한 칸 왼쪽으로 가면 가격은 뭐와 뭐로 구성이 됩니까? 총원가와 이익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고, 총원가는 한 칸 왼쪽으로 가면 뭐와 뭐로 구성이 됩니까?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성이 되고, 뭐 이건 다들 잘 아시는 거죠. 또 제조원가는 한 칸 왼쪽으로 가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됩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렇죠? 다 아시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원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중에서 어떤 걸 지칭해서 원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뭐 저녁 때 친구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어떤 유명한 술집, 맛집 이런 데를 갔다고 쳐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시켜놓고 손님이 많으면 별다른 생각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음식의 원가 얼마 되겠어? 근데 이 가격에 파니까 이 집은 떼돈 벌겠네. 뭐 이런 얘기를 별 뜻 없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 같은 것들을 놓고 이 음식의 원가 얼마 하겠어? 라고 할 때 그 원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서 뭐를 지칭해서 우리는 원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예, 대부분 재료비 정도만을 지칭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가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그렇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한 전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스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갈 텐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재료비만을 지칭해서 원가라고 말하게 되는 잘못된 표현이죠. 네, 잘못된 표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가를 매일 강의하는 저도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다 치자 이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원가 절감을 하자, 제품 원가 절감을 하자, 그럼 어디에서 원가 절감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친다면 보통 기업 내에서 원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원가라고 하는 의미는 이 그림에서 뭘 말하겠습니까? 그건 제조원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래비, 노후비, 경비를 모두 포함한 제조원가를 말하게 되는 거다.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재래비를 절감한다라든가 노후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경비를 여러 구석에서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원가는 제조원가를 지칭해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만 쓰이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화장품에 대해서는 광고 선전비가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광고 선전비는 이 그림에서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판매 관리비에 포함이 되죠. 자, 판관비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화장품 원가의 상당 부분은 광고 선전비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 말한 화장품 원가라고 할 때 그 힘주어 말한 원가는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까? 제조원가는 당연 할인료와 판매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총원가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원가라고 하는 단어를 좀 뭐라고 할까요?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고, 뭐 부지불식간에 막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고 있다, 이거죠. 자,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가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그럼 바로, 자, 이 그림에 제가 색깔, 하늘색 칠해놓은 게 어디에 색깔을 칠해놨습니까? 총원가에다 색 칠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총원가가 원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예. 근데 보통은 기업 내에서는 좀 원가라고 하는 개념을 좀 협의로 좁게 해서 그래서 제조원가만을 원가라고 얘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원가에다가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총원가가 원가의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자, 9페이지로 가도록 합니다. 그럼 방금 봤던 그 8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한 방에 압축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면 9페이지 상단의 그림이 되는데, 결국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5가지 요소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밑에부터 보시면 어떤 거? 재래비, 노후비, 경비. 그래서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거기에 판매관리비를 얹어서 뭐가 된다? 총원가가 되는 거고, 당연히 기업은 거기 이익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자, 이럴 때 보통 이 구성비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연도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업종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22년 말 기준, 23년 말 자료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22년 말 제조업 전체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에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업종에 공이 적용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업 전체로 뭉뚱그렸을 때 판매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예, 자, 그 중에서 밑단부터 보시면 재래비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한 55원 정도. 절반을 살짝 넘죠? 예, 그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노후비가 한 6원에서 7원 정도, 6점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비가 한 20원 정도 차지를 하게 돼서 판매가 중에서 제조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죠? 가 보통 얼마 차지하게 된다? 80원을 약간 상회하는 82원 정도. 거기에 판매관리비가 얼마가 붙습니까? 한 12원 정도 붙어서 총원가가 얼마가 된다? 94원, 5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기업이 챙기게 되는 영업이익, 뭐 이익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영업이익이 되겠죠? 얼마? 5점 얼마. 여기는 5.7이라고 되는데 5원에서 6원 정도. 이게 제조업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조업 평균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 하단을 잠깐 보시면, 예. 지금 재무회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 재무제표를 소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원가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하고 연관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만나서 이익을 산출합니다. 그럴 때 수익과 비용은 뭐에 따라서 구분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9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수익과 비용은 해당 수익이나 비용이 그 기업의 영업성,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업수익, 영업비용, 아니면 영업외의 수익, 영업외의 비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업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영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좀 입에서 뱅글뱅글 돌지 딱 뭐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쉽게 얘기하면 영업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태 종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는 이거에서 먹고 살아요.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회사는 이거에서 먹고 살아요가 된다 이거죠. 그 업태 종목이. 그래서 그것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거는 위로 영업수익이나 영업비용이 되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면 아래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수익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니까 비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조금 아까 제가 왼쪽 페이지 하단에서 그 파란색 색칠되어 있는 총원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걔가 영업비용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이론적으로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라고 하는 단어와 원가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고 말하면 좀 무식하다는 표현을 들을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우리는 이론적인 걸 보는 게 아니니까 실무적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말하는 영업비용이 조금 아까 왼쪽 페이지 하단에서 말했었던 총원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도 영업의 비용은 원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제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이자 비용, 외환차손, 환산손실, 기부금, 유형자산 차원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그게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물론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설자금 이자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논외로 쳐놓자 이거죠. 아주 특이한 것들은 논외로 쳐놓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 같은 것들은 원가의 범주에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정해놓고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총원가 다시 쓰겠습니다. 총원가를 영업비용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말씀드린 건 워밍업 삼아 본 거고요. 이제 우리 강의 본론은 1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원가라고 하는 것을, 자, 영업비용을 우리가 최초에 분류할 때 뭐에 따라 분류하느냐라고 하는 건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뭐하고 뭐로 분류하게 된다?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죠? 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는 원가를 말하게 됩니다. 제조, 생산,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보면 되겠죠? 반면에 비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아까 총원가라고 하는 게 영업비용과 같다라고 했었을 때, 이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세스들로 구성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 제조적으로 보면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 사다가 제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그런 과정에 일련의 관리활동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판매, 관리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 그 중에서 기능별로 쪼갰었을 때 생산의 기능을 갖는 게 제조원가를 갖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뭐 판매나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비제조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뭐 이건 정말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책이나 이러한 내용들은 책을 보면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지만, 뭐 어차피 우리는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땐 조금 생각할 만한 여지가 좀 있죠. 무슨 얘기냐? 자,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비제조원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판매할비라고 하니까 우리 실무적인 용어로 저도 앞으로
제조원가냐 판매관리비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다시 얘기해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구분할 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약간 그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있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자 이거죠. 그리고 울산이라든가 창원 이런데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서울 본사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경영 지원 파트부터 시작해서 회계, 재무, 기획, 영업 뭐 이런 부서들이 보통 있겠죠. 그리고 공장이야말로 회사마다 명칭이 진짜 다 다르겠지만 좌우단간 생산 관련 부서들이 여차저차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 본사에 있는 이런 경영 지원부터 시작해서 영업까지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전부 다 판매나 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서울 본사에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뭐로 본다? 서울 본사에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은 뭐로 본다? 판매 관리비로 보고, 그 다음 공장에서는 결국은 다 결국 제품 만드는 거니까 제조원가로 보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렇게 판매관리비하고 제조원가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하고 공장이 지리적으로 더 떨어져 있고 어차피 코드 관리를 따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구분하는 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도 관리 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공장에 있는 관리 파트는 생산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 관리.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들 월급 줘야 되죠. 4대 보험 처리해야 되죠. 인사 문제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진짜 관리 파트. 그럼 이 부서에서도 여차차의 비용이 발생을 할 거다 이거죠. 여러분, 공장에 있는 관리 파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름이 관리니까 판매 관리비로 갑니까? 아니면 공장에 있으니까 제조원가입니까? 이름 보고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록 공장에 있는 관리 파트가 망치 들고 뚝딱뚝딱 제품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생산 부서들을 지원해 주게 되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관리 파트는 결국 뭐가 된다? 제조원가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이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게. 그래서 뭐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 헷갈릴 게 거의 없기는 하죠. 자, 그런데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중소기업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중소기업인데 하늘에서 본 그림이라고 치고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은 본사하고 공장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한 울타리 내에 뭐 2, 3천 평 정도의 부지에 다 있으니까 이쪽 건물에는 영업 파트가 있고 여기에는 관리 파트가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쪽 건물에는 공장이 있고 정문이 있고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이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하고 제조원가를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어떻게 자르고 만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는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나 관리 쪽에서 발생하는 거는 판매 관리비.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생각할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도 여러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에도 관리 파트가 있다 이거죠. 똑같은 관리다 이거죠. 그런데 본사에 있는 관리 파트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회사 전체의 관리를 하는 거고 공장에 있는 관리 파트는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공장 쪽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관리는 판매 관리비를 가고 공장에 있는 관리 파트는 제조원가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근데 중소기업의 관리 파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5만 가지 다 하겠죠. 회사 전체 관리 활동도 할 것이고 공장을 서포트하는 것도 할 것이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관리 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는 일 중 얼마만큼이 회사 전체를 위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공장을 지원해 주는 거냐 물어본다 한들 대답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잘라서 구분하고 만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항목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재료비는 말할 거 없이 어디서? 공장에서 쓸 테니까 재료비, 제조원가 1번 타자는 재료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보면 이쪽 영업이나 관리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우리는 보통 회계상의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급여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쪽에 생산직사원에게 지급된 임금비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노후비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급여하고 노후비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번 달에 우리 회사 인건비로 토탈 한 10억 정도가 나갔다. 근데 그 중에서 얼마가 급여고, 얼마가 노후비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구분이 되죠? 급여 대장을 보면 부서 단위로 어느 부서 갑당이 개당이 누구누구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단위로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헷갈릴 게 거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료비 보셨고 인건비 보셨으니까 나머지 기타 경비가 되는데, 기타 경비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다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영업이나 관리 쪽에서 쓰는 승용차가 몇 대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죠. 차량이.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트럭이라든가 뭐 지게차가 몇 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럴 때 보통 차량 운반과 관련된 비용은 한 대여섯 가지 과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우리 회사 차량이라고 한다면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요즘 리스, 렌트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리스료라고 쓰셔도 좋고, 임차료라고 쓰셔도 좋고, 렌트비라고 쓰셔도 좋고, 하여튼. 자, 그리고 차량은 뭐 합니까?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료. 또 세금, 자동차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발생한다? 세금과 공과가 발생을 할 거고. 또 기름 넣고 고장난 거 고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차량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겠죠? 뭐 회사마다 분류 체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여섯 가지 과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차량 유지비까지 이거는 어떤 우리 넘버를 봤을 때 몇 번 차량에서 얼마, 몇 번 트럭이나 몇 번 지게차에서 얼마,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무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승용차 앞에 번호로 몇 번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얼마, 몇 번 차량의 보험료가 얼마 하면은 요 이름을 가지고 승용차를 주로 이쪽에서 쓰면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과목들은 이쪽 판매관리비 하위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트럭이라든가 지게차와 관련된 이러이러한 비용은 제2저원가의 하위 과목으로, 물론 이제 제목이야 경비라고 하겠지만 경비 하위 과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과목은 이렇게 양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중소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딱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코드 관리가 따로 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딱딱딱 구분되는 것만 있으면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에서 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창립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1인당 선물을 한 4, 5만 원짜리를 나눠줬다. 자, 직원들한테 선물 나눠줬습니다. 회사는 뭐로 처리합니까? 복리후생비를 처리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누구는 좋은 거, 누구는 나쁜 거 줄 수 없으니까 다 일괄적으로 사장부터 사원까지 똑같은 선물을 줬다고 쳐보자 이거죠. 그래서 한 거래처에서 한 방에 사왔다. 그래서 계산서가 한 장으로 끊겼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몇 천만 원이 됐다 치자 이거죠. 이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의 하위 과목으로 들어갑니까? 제조원가의 하위 과목으로 들어갑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가 아니라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왜? 여기 있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줬고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선물을 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한 장으로 발행이 됐던 말던 관계없이 적당한 비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뭐 제일 만만한 건 인원수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비율로 적당한 비율로 나눠서 양쪽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모든 비용은 이게 본사 쪽에서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 공장 쪽에서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뭐 제조원가냐 판매관리비냐로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요게 우리가 원가를 시작하는 스토리의 첫 번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그런 내용들을 써놨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연구개발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연구개발비를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되 보통의 경우에 연구개발비는 중간에 회계 처리 과정이 있지만 그 흘러 어디로 가게 된다? 판매관리비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됐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초원가를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건 뭐 방금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제조원가 유효수배 분류, 뭐 이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예, 뻔한 얘기가 되는데 뭐 재료비, 노비, 경비. 근데 뻔한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한 거는 여러분 노비를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가 노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노비 속에는 잘 들여다보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노비는 그 안에 써놓은 것처럼 기본급, 수당, 상여, 잡급, 퇴직급여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수당, 상여, 잡급, 퇴직급여를 따로따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묶어서 그를 노후비라고 지칭하는 것 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개념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잠깐 페이지를 넘겨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로 가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체 원가를 제조원가라고 하고 재료비, 노비, 경비로 구분이 되어서 자, 이제 그게 공정에 투입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공품을 인식을 하고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제품을 인식이 되고 그게 팔리면 팔린 제품 원가가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비제조원가는 결국 뭐가 된다? 똑같은 얘기죠. 판매관리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얘네들이 중간 과정은 잠깐 생략하고 흘러 어디로? 매출 원가로 가게 되고 얘는 똑같은 거니까 판매관리비.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구성하게 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액이 나오고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손익계산서의 연결관계가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잠깐 우리 여담 비슷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최초에 초원가가 얼마만큼 있었을 때 그게 이쪽으로 분류가 되느냐 이쪽으로 분류가 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떤 회사가 똑같은 금액을 이쪽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게 마구잡이로 분류하게 되면 뭐가 이상하게 표현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쪽에다 쓸게요. 매출액을 100%로 봤을 때 제조업 전체로 보면 매출원가는 보통 몇 % 정도를 차지할까요? 제조업 전체, 업종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제조업 전체로 보면 보통 80에서 82% 내외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몇 % 정도? 한 12에서 13%. 물론 이게 해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업이익은 5 내지 6%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회사가 의도적으로 그랬건 실수로 그랬건, 실수는 거의 안 하지만 하여튼 여기로 들어갈 거를 이쪽에 넣는다라든가 이쪽에 들어갈 걸 이쪽으로 넣는다라든가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가 왜곡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과 달리 어떤 경우는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나타난다라든가 판매관리비가 과다하게 나타난다라든가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왜곡시키게 된다. 만약 실제보다도 어떤 비용을 원래는 여기에 들어갈 걸 이쪽으로 넣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매출원가를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고 이해하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업종 평균의 매출원가를 보다도 어떤 회사가 매출원가를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높은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는